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 7명이 다쳤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와 행인들까지 공격했는데 계획 범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육계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발표를 앞두고 안철수, 한동훈 후보가 잇따라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본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보셨듯이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학생이 상담을 받다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학교 밖으로 나와 운전자와 행인까지 공격했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효정 기자입니다. 활동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학교 정문을 나와 차도로 뛰어듭니다. 승용차 옆으로 다가오더니 조수석 문을 두드리고 잠시 뒤 황급히 뛰어 달아납니다. 학생이 운전자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건데 당시 뒷자리에는 4살과 7살 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외치지 해서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저를 멍하니 한 1, 2초 보더니 칼로 이렇게 저를 여기를 얼굴을 툭 찌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도망갔어요. 앞서 이 학생은 1층 상담실에서 특수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목을 조르며 흉기를 꺼냈고 교사가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오자 이를 말리러 달려온 교장과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후 교문 밖으로 뛰어나와 차량 운전자와 길을 가던 여성을 차례로 공격했습니다. 기억은 좀 많이 그때는 생일 트럭을 다 켜거든요. 그 찍은 사람이 누군지 선생님이라고 기억하던데 한 번은 모르겠어요. 학생은 학교와 학교 인근에서 흉기로 난동을 벌인 뒤 맞은편의 저수지로 도주해 뛰어들었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학생을 구조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가해 학생을 포함해 7명. 복부와 등에 흉기에 찔린 교장과 직원 2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 학생들은 전혀 여기 관여되지 않고 문제가 없고 이제 상담 선생님 또 주변에 관련된 주무관 특히 교장 선생님 이제 빨리 쫓아오셔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해당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였지만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는 않아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으로 가는 완전 통합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흉기 난동을 벌인 학생의 가방을 확인해 보니 범행에 쓰인 것 말고도 또 다른 흉기와 둔기 3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계획 범행에 무게가 실리면서 경찰은 이 학생을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는데요. 교사가 훈육을 하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학교 인근 저수지에서 구조한 학생을 병원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검사 결과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이 학생은 교직원과 일반 시민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병원에서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경찰이 확인해보니 교실에 놓고 간 가해 학생의 가방에서 또 다른 흉기와 둔기 3개가 발견됐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 말고도 다른 범행 도구를 준비해 학교에 온 겁니다. 이 학생은 장애 등급은 없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평소에는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왔는데 오늘은 등교하자마자 학급 교실이 아닌 1층 상담실로 먼저 향했습니다. 당시 상담실에는 특수교사와 이 학생 둘뿐이었는데 학생이 갑자기 달려들어 교사의 목을 조르고 뒤이어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특수교사가 상담을 하던 과정에서 난동이 시작됐는데 앞서 지난 25일에도 이 학생을 상대로 상담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상담을 한 기록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 생활이 힘들어 누군가 해코지를 할 목적으로 전날 흉기를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이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학교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중간고사를 하루 앞두고 학생들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 일단 학사 일정은 정상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도 안 돼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고등학교 앞입니다. 소식을 접한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학부모 문의 전화가 잇따르자 학교 측은 사건이 나고 2시간여가 지나 간략한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경험이 없으셔서 뭐 그런 거는 저희도 이제 이해는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되죠. 안에 애들이 있으니까. 학교 측은 긴급 휴교도 고려했지만 학생들을 밖으로 내보내면 안전상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정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 시작되는 중간고사도 예정대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건을 목격한 학생이 없어 긴급 휴교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한 결과 아마 7교시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추후로 충격을 호소하는 학생이나 교직원이 나오면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한다며 거듭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필요한 교실에 대해서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최근 학교에서 흉기를 사용한 폭력이 잇따라 구성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고 전교조 충북지부도 교원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학교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 목소리를 계속 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안 지켜지고 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청주의 한 학교 교사가 특수학급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면서 과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16일 특수교육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 흉기 난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투표소로 실어 나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한범 옥천군 의원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박한범 의원의 상고 포기로 상고장 제출 마감 시한이 지나는 다음 달 2일부터 의원직이 상실되고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지방의원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음에 따라 옥천군 의회는 7명의 의원으로 운영됩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임용을 앞둔 신규식 전 CJB 청주방송 대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위법 의혹부터 해소하라며 임용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도의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시비를 가린 후 절차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7년과 2018년 CJB가 보도한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신 후보자의 특정 업체 자문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서명 운동과 관련해 시군 할당으로 공무원들의 위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공무원 노조 충북지부는 구시대적 관제 서명 운동이라며 시군과 협의 없이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매주 실적을 보고하게 해 명의 도용이나 사문서 위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할당이 아닌 시군별 목표량이라며 실적 취합은 월 2회로 줄여 부담을 줄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4일부터 온 오프라인 100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했으며 오는 7월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 안철수, 한동훈 후보가 잇따라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 등을 내세우며 중원 민심을 공략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은 충북 선대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며 먼저 본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해 총선 유세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청주 육거리 시장을 찾았습니다.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물건을 사며 시장을 둘러본 한 후보는 상인회 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한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옮기고 개헌을 성공시킨 뒤 자신은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전체가 이전하는 충청권을 이전하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과 나라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대학 인근 카페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자신과는 의견이 달랐지만 대선 후보로는 윤석열 정부 실패에 책임이 있는 한덕수 총리의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제했습니다. 또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찬성 입장도 내놨습니다. 세종시가 우리 행정수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수도가 된다면 KTX가 정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은 충북도당 차원에서도 곧바로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광희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통합에 방점을 찍은 확장형 선대위가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할 충북 현안 취합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중앙당과 협의를 거쳐 대선 공약으로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충북의 미래를 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이 장애인 체육대회 부실 도시락 논란에 대해 장애인 체육회 업체 추천 과정과 납품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부서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충주와 지역 상인들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충주에서 열린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도시락 업체가 일부 선수단에게 밥과 된장국, 고추와 무말랭이가 전부인 도시락을 제공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천경찰서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불법 합성 사진을 돌려본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남학생 3명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돌려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시작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엘리트 배구 대회인 제80회 전국 종별 배구 선수권 대회가 오늘 개막해 다음 달 4일까지 제천에서 열립니다. 제천체육관과 제천여중 등 6개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12세 이하와 15세 이하, 18세 이하 등 112개 팀에 1,4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특히 올해는 비치발리볼부와 여자 18세 이하부의 대만 동산고등학교가 초청팀으로 참가합니다.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북 청주FC가 홍보 활동에 힘을 보탭니다. 엑스포 조직위와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은 협약을 체결하고 온 오프라인에서 엑스포를 전국에 홍보하고 서포터즈의 응원을 통해 활기를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